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유전자 조건.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은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은 바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다. 같은 위도상에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은 낮의 길이도 똑같고 계절의 변화도 똑같다.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는 좀 덜하지만 질병, 기온과 강수량의 추이, 생식지나 생물 궁계 등도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남부, 이란 북부, 일본 등은 모두 위도상의 위치가 같지만 서로 동서 방향으로 많게는 6,40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후는 남쪽으로 겨우 1,600km 떨어진 지역보다도 서로 더 비슷하다. 모든 대륙에서 열대우림이라는 생식지 유형은 적도로부터 위도 10도 이내에 국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의 차파랄이나 유럽의 마키 같은 지중해성 잡목지대는 위도 30에서 40도에 존재한다. 식물의 발화, 성장,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은 바로 기후의 그 같은 특성들에 적응하고 있다. 철 따라 달라지는 낮의 길이, 기온, 강수량 등은 종자가 발화하고 묘목이 성장하고 다 자란 식물이 꽃, 종자, 과일 등을 발육시키도록 자극하는 신호가 된다. 각각의 식물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화되었으므로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절적 추이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적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추이는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적도 지방에서는 낮의 길이가 1년 내내 일정하지만 온대성 위도에서는 동지에서 하지로 다가갈수록 점점 길어졌다가 나머지 반년 동안은 다시 짧아진다. 생장철은 고위도 지방일수록 짧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길다. 그리고 식물은 각 위도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에도 적응하고 있다. 밭에 심어진 위도와 일치하지 않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어느 멍청한 캐나다 농부가 옥수수를 심으면서 머나먼 남쪽 멕시코에서 자라는 일에 적응한 품종을 골랐다고 상상해보자. 그 불행한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적응한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라 3월만 되면 싹을 틔우려고 할 텐데 그때는 아직 3m나 되는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옥수수의 유전적 프로그램이 새로 입력되어 캐나다에서 더 적당한 시기에 발화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경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유전자는 서서히 성장하라고 지시할 텐데 그런 속도로는 다 자라기까지 5개월이 소요된다. 멕시코의 온화한 기후에서라면 그 정도의 속도로도 괜찮겠지만 캐나다에서는 단 한 자루의 옥수수도 다 익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이 된다. 그리고 이 옥수수에는 북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는 없고 그 대신 남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쓸모없는 유전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저위도 지방의 식물은 고위도 지방의 조건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잘 자라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동물들도 위도와 관련된 기후 특성에 적응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전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는 낮의 길이가 짧고 특징적인 병원균이 존재하는 북쪽 지방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특징적인 질병이 존재하는 열대 지방의 무더위를 참지 못한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서늘한 북유럽으로부터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그처럼 기후가 서늘한 지역을 찾아가거나 적도 부근의 케냐나 유기니에서는 서늘한 고지대에 정착했다. 무더운 열대의 저지대로 간 북유럽인들은 흔히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반면에 열대인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 저항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이 서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빨리 전파된 한 가지 이유였다. 그것들은 전파되는 지역의 기후에 이미 잘 적응한 상태였던 것이다. BC 5400년경에 농경이 헝가리의 평화지대로부터 유럽 중부에 전해졌을 때 그 속도는 매우 빨라 폴란드에서 서쪽 네덜란드에 이르는 드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최초의 농경민들의 유적지들이 거의 동시대 것들일 정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원산의 공류가 아일랜드의 대서양 해안으로부터 일본의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장장 13,000km의 드넓은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유라시아의 이 동서간 거리는 지구상의 육지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리하여 유라시아의 동서축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은 아일랜드에서 인더스강 유역의 온대성 위도대에 농업을 촉발시킬 수 있었고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농업을 더욱 보강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에서 처음 작물화된 유라시아의 농작물들도 반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전파될 수 있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전 세계로 종자를 운송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식사에 세계 각지의 먹거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인들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먹는 전형적인 음식에는 닭고기 양념으로 들어가는 후추, 그리고 이 음식을 씻어내릴 커피 한 잔 따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로마인들도 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먹거리들이 뒤죽박죽의 섞여 있는 식사를 했다. 로마의 농작물 중에서 이탈리아 원산이었던 것은 기리와 양귀비 뿐이었다. 로마인들의 주식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시 작물이었다. 그 밖에 코카서스 원산의 마르멜로, 중앙아시아에서 작물화된 기장과 커민, 인도에서 온 오이, 참깨, 감귤류, 중국 원산인 닭, 벼, 살구, 복숭아, 조 등으로 식단을 보완했다. 로마인들이 먹던 사과는 서유라시아 원산이긴 했지만 그것을 재배한 접목법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서쪽으로 전파된 것이었다. 유라시아는 동일한 위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땅이 위치해 있어서 가축 작물의 신속한 전파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더 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이 전파된 속도와 앞을 다투는 것은 남중국에서 처음 구성된 아열대성 가축 작물이 동쪽으로 전파된 속도이다.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지를 거치면서 여기에 다른 것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농작물의 조합은 태평양 일대에 깊숙이 침투하여 1600년 이내에 동쪽으로 8000km 이상 떨어진 폴리네시아의 섬들까지 전파되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긴 사헬지대 내에서 동서 방향으로 농작물이 전파된 것이 또 하나의 사례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식물자들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